MBA 처음 준비할 때 이제 해외 MBA를 준비하면 모든 순간이 일단 막막한 것 같고 네. 왜냐하면 국내는 아무래도 국내 대학원은 정보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정보가 많다는 게 뭐 학교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 해야 되나? 그리고 그 학교에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알잖아요. 뭐 서영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캐치가 가능한데 미국 MBA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미국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학교가 어떤 성향의 학생들을 원하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성적인 그 바이브로만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게 가장 좀 막막했던 것 같고 뭐 GMAT 뭐 에세이 뭐 영어 다 막막하지만 GMAT을 뚫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에세이인 것 같아요. 에세이를 쓸 때 GMAT은 뭐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. 뭐 점수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해결 방법이란 게 있는 건데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 없는데 답을 찾아가서 그 학교 어드민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들게 되는데 그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뭐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이렇게 딱 핀포인트를 맞춰서 써야 되나 이게 제일 좀 막막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오픈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MBA를 간 분들이 없으니까 아예 없었죠. 그래서 뭐 어겔치 블로그 보면서 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찾아서 그때 저희 뭐 커피챗도 했었잖아요. 등록할 때. 그때 커피챗 하고 제가 또 한참 이제 또 MBA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 이후에 다른 컨설팅 업체 한 두세 군데를 컨택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이 뭔가 여기는 되게 솔직하게 해외 MBA에 대한 거를 다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좀 믿음이 됐어요.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뭐 그때 막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. 뭐 너무 싸게 있으면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객관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를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에세이를 맡기더라도 뭔가 무조건 뭐 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점과 단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스타일이라서 저는 좀 믿음이 갔고 두 번째는 제가 어겔치 블로그를 계속 구독을 하고 있던 상태라 어느 정도 저 또한 스스로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학교를 실제로 다니신 분이고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에세이를 써보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지원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잘 하실 것 같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좀 주실 것 같다 생각이 있어서 저는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좋았어요. 싸다라기보다 한정적으로 느껴졌어요. 이게 저는 이제 2개 학교에 얼마 이렇게 했었잖아요. 근데 2개 학교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. 보통 뭐 미니멀 3개 학교 혹은 제가 갔던 제 다른 그 전직당 동기가 썼다는 데는 뭐 6개 학교가 기본이더라고요. 그 제일 작은 게 6개 학교 기본에 1,000만 원 뭐 이렇게 되던데 제가 봤을 때도 6개 학교까지는 내가 스스로도 지원을 안 할 것 같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묶음 상품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나? 약간 너무 버블이 낀 거 아닌가? 생각을 좀 했었고 어느 정도 뭐 돈을 소비하고 싶은 니즈는 있지만 투머치였다.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. 그냥 너무 막 묶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불어서 그냥 2개만 써주고 땡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진행되는 전직 프로세스에서 2개 정도 써보시면은 나머지는 본인이 쓰실 수 있을걸요? 했던 게 전 좀 좋았어요. 그냥 어떻게 쓰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냈던 가격은 굉장히 리즈너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 대답을 하려고 전에 썼던 블로그를 좀 뒤져봤거든요. 네, 그 MBA 준비하는 블로그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첫 번째는 저와 그 컨설턴트님이 그 글 쓰는 성향 그리고
생각하는 성향이 비슷해서 저는 제일 좋았어요. 그냥 이게 글을 맡겼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완전 T 같은 사람인데 글이 막 소설처럼 나와 막 이러면은 실제 면접에 가서도 그게 도움이 될까? 어드민이 봤을 때 도움이 될까?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랑 일단 스타일이 맞다라는 게 첫 번째로 좋아. 이제는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그 컨설턴트 선정할 때의 이유랑 같은데 솔직하고 정확하셔서 좋았어요. 그냥 될 거예요 써보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학교는 된다 혹은 좀 어렵겠는데? 약간 이렇게 그 말해주시는 거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제가 들어도 말이 되는 이유. 뭐 예를 들면은 저는 테크 베이스 기반이 없는데 뭐 보클린데 쓸 수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제 그 커리어 그리고 뭐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을 딱딱 집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그 계약 후에 프로세스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초반에 그 저희 미팅할 때였던 것 같아요. 네, 대면했을 때 그냥 막 그냥 냅다 글 쓰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학교가 맞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에세이 쓸 때 그 초반 작업 있잖아요. 뭐 어디로 이렇게 주시면서 뭐 어떤 삶을 살았고 막 이런 걸 쭉 쓰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저는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소재 뽑아내는 것도 도움이 됐고 그거 기반으로 면접 준비도 했고 자세하게 뭔가 나는 이게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컨설턴트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소재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소재화가 된다는 거. 시각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뭔가 그 MBA 어드민이 원할 만한 소재를 빨리빨리 찾아주시는 거. 이게 제일 좋았던 거고 관리가 빨라서 좋았습니다. 딜레이가 없어 좋았습니다. 저는 레주메 작업을 그때 먼저 했었는데 레주메 작업을 그러니까 그 레주메 작업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처음부터 그냥 쓸 거를 딱 한국어로 바꿔놓고 한 게 아니라 나올 만한 소재들을 다 한국어로 적어서 한국어 레주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그 중에서 추려서 최종본을 만들었잖아요.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시간 낭비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쓰는 과정에서 이제 살려야 될 것과 이제 좀 버려야 될 것들을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게 좋았었고 레주메에서 좋았던 거는 되게 그 외국에서 원하는 그 레주메 형식에 딱 맞춰서 임팩트 있게 그 문장들이 나온 게 저는 좋았어요. 줄줄줄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우리 레주메 샘플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앞에 뭐 어떤 동사를 써야 되고 거기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되게 잘 써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. 에세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학교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에세이 그 질문 문항들을 그 여러 개 타이포처럼 된 거 주셨잖아요. 맞아요. 기본 에세이 문항을 주시고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만약 학교별로 그냥 따로따로 했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저에 대한 캐릭터 정립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프로세스를 먼저 해서 나라는 사람을 그 MBA 면접이나 아니면은 어드민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좀 이제 큰 골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.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초안을 받았을 때는 일단 저의 허접한 영어 실력을 바꿔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영어식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토종 한국인이 이렇게 쓰면은 한국인이 쓴 것 같은 영어가 나오잖아요.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부분이 좋았어요. 저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 실제로도 알럼 매칭해준 학교들만 다 인터뷰를 받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게 알럼 매칭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뭐 미시간 그 선배님 해주셨던 것도 그렇고 학교에 대한 그 정량적인 정보, 뭐 취업 정보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 서칭해도 다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이면에 그 숫자 뒤에 있는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뭐 면접 때 약간 마지막 멘트나 질문 같은 거 할 때 혹은 땡스 레터 보낼 때 약간 디코더 막 복스센터에서 만나 막 이런 식으로 메일 쓰듯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알 수 있는 키워드들
문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뭔가 면접 저는 그 알럼은 에세이도 도움됐지만 면접 때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 학교와 핏이 맞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기 전에 그 바이브를 좀 각인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이게 뭐 그 레주메에 뭐 누구를 안다 이렇게 혹은 면접에 누구를 안다라고 누구랑 커피챗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그 인터뷰어는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이랑 인터뷰를 함으로 그 사전에 커피챗을 함으로써 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여기 다니고 예를 들면 야 고대는 이런 애들이 다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 바이브를 약간 체화시키고 들어가서 아 이 학교에 들어와도 잘 지내겠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메리트예요. 모크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일단 모크를 해봄으로써 그냥 단순히 제가 스크립트를 썼을 때보다 그거를 말할 때 생기는 문제점 뭔지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듀크인가? 인터뷰 볼 때 친구분 한 분 잡아주셨잖아요. 네, 그때 아 이제 외국인의 발음을 들으면 내가 질문을 못 알아듣을 수도 있겠구나. 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들을 사전에 일단 미리 숙지를 하고 마음에 대비를 하고 들어가니까 실제로 저 듀크 볼 때 질문하면 못 알아들었거든요. 네, 근데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대처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목표를 하면은 생각지 못했던 위기 상황들을 내가 미리 겪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해서 사전에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들을 알고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매 순간. 실은 그 컨설팅 제가 제 블로그에도 쓰긴 했는데 컨설팅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확실하게 좋은 점은 저도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 부족한 시간과 여유를 뭔가 컨설팅으로 메울 수 있다는 거. 일단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MBA가 다른 학교들보다 뭐 다른 석박사보다 그 컨설팅이 많은 것 같아요. 직장인들이 가는 거라. 네, 그러니까 시간과 영어 실력을 돈으로 이제 메우는 개념인 거잖아요. 따지고 보면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맞는 컨설턴트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고. 저도 그 듀크 쓸 때가 제 회사에서 제일 바쁠 때였거든요, 실은. 그때 뭔가 제가 멘탈이 나가 있을 때 멘탈도 좀 잡아주시고 뭔가 이제 딱딱 그 일정 관리를 좀 해주시고 네. 그리고 내가 부족한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순간에 그걸 옆에서 이제 가이드를 주시니까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컨설턴트님과 굉장히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불만은 없었고 약간 그 아시겠지만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그게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뱅뱅 돌려봐 이게 시간 아끼려고 컨설팅 쓰는 건데 뱅뱅 돌리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그래서 딱 그냥 빠르게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거. 네, 그리고 이제 명확하고 클리어한 스타일이신 게 제일 좋지 않나. 저기 다른 성향의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. 네, 거의 고생길을 들어오시다니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컨설팅 했던 거를 후회하진 않거든요.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꼭 여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컨설팅을 써야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컨설팅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컨설팅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약간 방향성을 잡아준 거. 어차피 컨설팅을 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본인의 인풋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컨설턴트님이 방향성을 주시는 거지 제 인생을 아시는 건 아니니까 결국 제가 스토리를 다 적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약간 잘 옆에서 이렇게 조미료를 쳐주시고 가공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합격으로 해주시는 게 컨설턴트님의 역할이고 저는 그걸 수혜를 많이 받아서 이게 열정은 있는데 방향성이 없다 하면 컨설팅을 저는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Great success!